여러분, 오늘도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셨습니까? 혹시 자식의 전화 한 통, 손주 녀석의 사진 한 장 기다리느라 온종일 거실 언저리를 맴돌지는 않으셨나요? 벨소리만 울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혹시나 내가 못 받은 건 아닐까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바빠서 그렇겠지, 애 키우느라 정신없겠지라며 머리로는 100번 1000번 이해해보지만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가슴 한구석에 차오르는 그 막막한 서운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웠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 아끼고 내 옷 한 벌 사는 건 미뤄가며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꿈은 저 먼지 쌓인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자식의 꿈이 곧 내 인생의 성적표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아프고 어쩌면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주고 자식 손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대접받고 품격 있게 마무리됩니다. 70 넘어, 80 넘어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땐 정말 늦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나쁜 부모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만 불리며 자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잃어버린 당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아 드리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희생이 부모의 가장 숭고한 도리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내 배 골아가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그 말, 그게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자식이 유별나게 불효자라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자식의 손에 쥐어주었으니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내 세상이 무너지고 자식이 무심한 말 한마디를 내뱉으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되는 겁니다. 자식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만의 항로를 찾아 떠난 별개의 우주입니다. 그 우주가 당신의 궤도 주위를 영원히 돌아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중독입니다. 이제 그 지독한 중독에서 벗어나 심리적 독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말이 서글프게 들리시나요? 아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당신 인생의 무대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유산? 아파트? 아닙니다. 바로 부모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며 시들어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존경이 아니라 부담과 죄책감만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활기차게 살아갈 때 자식들은 비로소 당신을 한 명의 당당한 인간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당신의 즐거운 일상을 궁금해하며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3가지만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첫째,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더 못해줘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당신의 스케줄을 자식에게 맞추지 마세요. 자식이 오랜만에 온다고 해서 당신이 아껴둔 모임이나 취미 시간을 취소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자식의 시간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셋째, 자식의 고민을 당신의 고민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자식이 겪는 고통과 문제는 그들이 어른으로서 마땅히 겪고 이겨내야 할 몫입니다. 당신이 대신 아파해준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믿음 하나만 남기고 남은 에너지는 오롯이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쓰십시오.
인생의 황금기는 젊은 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족쇄를 풀어버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입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그 뜨겁고 절절한 사랑의 절반만이라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거울 속의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주름진 눈가와 거칠어진 손마디는 부끄러운 훈장이 아니라 당신이 한 세상을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를 증명하는 영광의 기록입니다. 이제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누구의 부모라는 이름표 뒤에 숨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느라 낭비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로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홀가분하게 그리고 가장 대접받으며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부모가 아니라 나입니다. 오늘 이 선언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마주해야 할 현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장 잔고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경제적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식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겠다는 결심을 하셨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도 예민한 문제와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통장에 수억 원을 넣어두고도 10,000원짜리 밥 한 끼 먹는데 손을 벌벌 떠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들에게는 수백만 원씩 선뜻 내주면서 정작 본인 옷 한 벌 살 때는 시장통을 몇 바퀴씩 돌며 깎고 또 깎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아끼고 모으며 살아오셨으니 그 절약이 몸에 밴 것이겠지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돈 도대체 언제 쓰실 건가요? 나중에 몸이 더 아파서 병원비로 쓰려고요?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 편하게 살라고 남겨주실 건가요? 단언컨대 죽을 때 통장에 가장 많은 돈을 남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숫자가 내 삶의 경험과 기쁨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젊음을 바쳤고 돈을 모으기 위해 취미와 휴식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를 뒤집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을 나를 위해 가장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불안해하십니다. 나중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요양원 갈 비용은 있어야지라며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불행을 미리 계산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통째로 저당 잡힙니다. 물론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1%의 걱정 때문에 99%의 오늘을 궁상맞게 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돈은 써야 내 돈입니다. 쓰지 않고 쟁여둔 돈은 남의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병원비를 걱정하며 지금 먹고 싶은 과일 하나 못 사 먹는 삶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겠다는 생각, 이제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부모가 마지막까지 품격 있게 자기 삶을 누리다 가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남겨준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법정 싸움을 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남긴 돈을 고맙게 여기기보다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겁게 돈을 쓰며 사는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정말 멋지게 사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낫습니다. 이제는 가성비 따지는 버릇을 버리십시오. 젊었을 때는 적은 돈으로 효율을 내는 것이 중요했지만 노년의 소비는 가심비, 즉 내 마음의 만족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친구를 만날 때 밥값 몇천 원 아끼려다 좋은 사람 놓치지 마세요. 여행 갈 때 조금 더 비싸더라도 편안한 숙소를 택하세요. 그 몇만 원의 차이가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주고 여행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평생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충분히 썼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지갑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열려야 할 시간입니다. 돈을 쓰면서 느끼는 기쁨은 나이가 들수록 유통기한이 짧아집니다. 80이 넘어서 명품 가방을 사고 좋은 차를 탄들, 다리가 아파서 들고 나갈 곳이 없고 눈이 침침해서 운전하기 힘들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젊을 때, 한 걸음이라도 더 가볍게 걸을 수 있을 때 쓰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미각이 살아있을 때 먹어야 하고, 좋은 풍경을 봐도 내 시력이 허락할 때 봐야 합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노년에게 가장 위험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춰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곳에 돈을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 비용은 과감히 줄이세요. 경조사비에 목숨 걸지 마세요. 가기 싫은 모임의 회비도 정리하세요. 그렇게 아낀 돈으로 나를 위한 보양식을 챙기고 배우자와 손잡고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세요. 내가 행복해지는 소비,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지출. 그것이 바로 돈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야 생명력이 생깁니다. 당신이 번 돈을 당신의 인생이라는 대지에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그래야 그 대지에서 웃음꽃도 피고 여유라는 나무도 자랍니다. 통장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당신의 추억은 늘어나고 당신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 얼마나 넓고 즐길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돈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파수꾼이 아닙니다. 고단한 삶의 여정을 마친 뒤 그 보상으로 주어진 풍요를 마음껏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귀한 손님입니다. 돈의 노예로 죽을 것인가, 돈의 주인으로 품격 있게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을 이제는 당신의 지갑을 열어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 이막을 가장 찬란한 황금기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돈이라는 무거운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나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관문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들볶는 그 강박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건강 강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 몸과 화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삶의 성적표가 혈압 수치나 혈당 수치로 결정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머리맡에 수북이 쌓인 알약들을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몇 보를 걸었는지 휴대폰 숫자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수치가 높게 나오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TV만 틀면 건강 정보가 쏟아집니다. 이걸 먹으면 암이 예방된다. 저걸 먹으면 치매가 온다는 겁주는 말들에 현혹되어 이제는 밥상이 즐거움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전쟁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건강에 대한 강박이 오히려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건강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도구를 닫고 조이는 데 온 정신을 다 쓰느라 정작 그 도구를 가지고 누려야 할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병원 수치는 여러분의 인생 성적표가 아닙니다. 120에 80이라는 완벽한 혈압 수치를 가졌어도 매일이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그것이 과연 건강한 삶일까요? 우리는 병원 중독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한 곳만 조금 삐끗해도 큰 병은 아닐까 걱정하며
병원 쇼핑을 다닙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신호조차 반드시 고쳐야 할 고장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기계도 수십 년을 쓰면 삐걱거리고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듯 무릎이 시큰거리고 기력이 예전만 못한 것도 자연스러운 인생의 계절입니다.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내 몸을 다독여주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너그러워지십시오. 현미밥에 채소만 먹으며 백세를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가끔은 짭짤한 찌개에 하얀 쌀밥,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을 즐기며 웃으며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몸에 좋은 것만 찾아 먹느라 입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독이고 즐거움은 약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기분 좋게 먹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엔도르핀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오늘 점심엔 남들이 건강에 나쁘다고 하는 음식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보세요. 그 한 끼의 만족감이 당신의 세포를 깨울 것입니다. 운동 또한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만보를 걷는다고 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길을 나서지 마세요. 무릎 연골 아껴가며 살아야 할 나이에 과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운동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즐겁게가 되어야 합니다. 동네 산책이 즐거우면 산책을 하시고 거실에서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가볍게 몸을 흔드는 것이 좋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는 것이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이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이 당신에게 딱 맞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의 지혜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병 하나쯤은 친구처럼 달고 삽니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그것을 내 인생을 방해하는 적군으로 보지 마세요. 그저 내가 조금 더 조심하며 살라는 신호구나라고 가볍게 여기며 친구처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치료해서 청년의 몸으로 돌아가겠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체력,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정도의 기력만 유지하겠다는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병을 부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노후에 병상에 누워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당신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불안을 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허락하는 최선의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걷는 이 길이 아름답고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이 향긋하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원 차트의 숫자보다 당신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당신의 건강을 증명하는 진짜 지표입니다. 건강 강박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그만 걸어 나오십시오. 영양제 수십 알보다 소중한 것은 당신의 평온한 마음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되 몸의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조금 아프면 아픈 대로, 기운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모습 또한 소중한 당신의 역사입니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아픔을 넘어선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 이제 주변의 시선이 보이기 시작하나요? 평생 남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체면 차리며 사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가식의 옷을 벗어 던질 시간입니다. 평생을 남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자식들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이웃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번듯한 옷차림에 허허실실 웃으며 속은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체면 차리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모임에 나갈 때면 혹시 내 차가 너무 낡지는 않았는지, 내 자식 자랑거리 하나 없어서 입을 꾹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눈치 보느라 바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놈의 체면이 밥을 먹여줍니까? 아니면 당신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줍니까?
이제는 그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체면의 옷을 과감히 벗어 던지십시오. 단언컨대 남들은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쁘고 자기 자식 걱정하느라 남의 집 사정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온종일 신경 쓰는 그 남의 시선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도 없는 허상입니다. 내가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일 뿐입니다.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쥐고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가기 싫은 경조사의 얼굴 비추느라 귀한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까지 저 사람 참 마당발이야. 인맥이 넓어라는 소리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수백 명의 지인보다 추리닝 차림으로 만나도 편안한 친구 한 명이 100배 낫습니다. 이제는 인맥을 넓히는 나이가 아니라 불필요한 인연을 솎아내고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만 깊어지는 나이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 참 빠릅니다. 휴대폰 사용법 하나도 매일 바뀌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아는 척 고개를 끄덕이지 마십시오. 나 그거 모른다. 좀 가르쳐줘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여전히 배우고자 하는 젊은 정신의 증거입니다. 오히려 아는 척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것이 더 큰 체면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 세대는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짐이 되나 남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며 혼자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들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순리입니다. 젊었을 때 당신도 수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도움을 기쁘게 받을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국가에게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존감 높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비싼 옷이나 좋은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질구질한 자존심을 버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내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숨기지 마십시오. 나 요즘 좀 힘들다, 나 외롭다고 솔직하게 말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연결이 시작됩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관계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체면을 버리면 인생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남 눈치 보느라 못 입었던 편한 옷을 입고 남들 시선 때문에 못했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사 입어도 당신의 영혼이 자유롭다면 그것이 명품보다 빛납니다. 남의 기준에 맞춘 삶은 늘 피곤하고 갈증이 나지만 내 기준에 맞춘 삶은 소박해도 늘 풍요롭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자존심의 실체를 똑똑히 대면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입니다. 이제 그 올가미를 풀고 자유롭게 숨 쉬십시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답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생기셨나요? 남의 눈치를 보느라 보지 못했던 당신의 내면이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히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라는 후회와 상처들입니다. 이어지는 챕터에서는 과거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오직 오늘을 살아가는 강력한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소음이 잦아들수록 유독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돈을 투자했어야 했는데, 자식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의 속삭임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나를 배신했던 친구,
내 속을 썩였던 배우자, 내 진심을 몰라주던 부모님, 그들이 준 상처를 보물단지처럼 품고 살며 문득문득 꺼내어 다시 아파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대체 언제까지 그 과거라는 유령들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기장과 같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눈물로 얼룩져 있고 어떤 페이지는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부끄럽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일기장은 이미 덮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한 문장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소중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써가며 고칠 수도 없는 어제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걸까요? 과거의 불행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독이 든 음식을 다시 꺼내 먹으며 배탈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를 가지고 그때를 돌아보니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 그 시절의 당신은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온몸으로 부딪혔던 겁니다. 돈을 잃었습니까? 사람을 잃었습니까? 기회를 놓쳤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모든 상실과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젊은 날의 나를 안아주세요. 참 애썼다. 그 정도면 잘 버텼다라고 말해주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쇠사슬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상처는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그 상처를 매일 새롭게 덧내고 있는 셈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예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도 참 가련한 인간이었지라며 마음의 빈 문서를 태워버리세요. 그래야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엔 내가 잘 나갔는데 그때는 이랬는데라며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현재의 초라함을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화려함에 매몰될수록 오늘 당신의 모습은 더욱 어두워질 뿐입니다. 왕년에 무엇이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누구와 웃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훈장을 떼어내야만 오늘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양손 가득 받을 수 있습니다. 후회는 미래를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 어차피 지나간 시간입니다. 만약에라는 부질없는 가정은 집어치우십시오. 대신 덕분에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그 고생 덕분에 강해졌고 그 아픔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으며 그 실패 덕분에 오늘 이 소박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조차 당신 인생의 걸음으로 쓰겠다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제는 부도난 수표고 내일은 약속어음일 뿐이지만 오늘은 현금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 앞에 놓인 차 한 잔의 온기,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부드러움, 옆 사람의 따뜻한 손길에 집중하세요. 과거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늘이라는 햇볕 아래 서십시오. 지나온 세월이 아무리 험난했어도 오늘 당신이 평온하다면 당신의 인생은 승리한 것입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억이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상처 준 타인을 방생하며 화려했던 어제보다 소박한 오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마음속의 묵은 짐을 털어내고 나면 놀랍게도 당신의 어깨가 가벼워지고 눈앞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 캐캐 묵은 과거를 대청소하셨나요?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실제 물건들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쟁여두면 복이 온다는 생각에 집안 가득 쌓아둔 짐들이 사실은 당신의 운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베란다 구석에 쌓인 박스들,
몇 년째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로 꽉 찬 옷장,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싶어 모아둔 그릇과 이불들이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채우는 것이 복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모으고 물건을 사고 남들 가진 건 나도 가져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은 복이 아니라 벌입니다. 비우지 못한 물건들은 결국 당신이 관리해야 할 짐이 되고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도둑이 됩니다. 단언컨대 1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쓸 일이 없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진짜 아까운 건 그 낡은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당신의 소중한 생활 공간이고 그 물건들을 치우느라 낭비하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물건을 움켜쥐고 있는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마음과 같습니다. 쓰지도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지나간 세월에 대한 미련을 붙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이 가벼워져야 당신의 마음도 비로소 오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물건 정리는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뒤 남겨진 수북한 짐을 보며 자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의 손때 묻은 물건이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쓰지도 못해 골칫덩이가 되는 그 짐들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내 물건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손으로 정리한다는 결심은 어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멋진 책임감입니다. 하나씩 비워낼 때마다 자식들의 어깨도 가벼워지고 당신의 노후는 더욱 투명하고 깔끔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옷장부터 여십시오. 살 빠지면 입어야지 비싸게 주고 산 건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 편안하게 맞는 옷, 지금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옷 써놔버리면 충분합니다. 유행 지난 코트, 무거운 정장들을 비워내고 빈 옷걸이가 늘어날 때 당신의 마음에도 여유라는 바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끼느라 넣어두었던 예쁜 그릇도 이제는 꺼내어 매일 쓰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나중에 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 가장 먼저 써야 하는 법입니다. 소유를 줄이면 삶의 질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청소하기가 쉬워지고 물건 찾느라 허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산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물건이 많으면 사람이 물건을 부리는 게 아니라 물건이 사람을 부리게 됩니다. 물건의 종노릇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딱 필요한 만큼만 곁에 두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버리세요. 채워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공간의 평화가 비로소 당신을 안아줄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거창한 가구와 장식품들을 치워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당신의 취향과 당신의 숨결이 드러납니다. 홀가분해진 공간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향긋할 것입니다. 복잡한 물건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당신의 꿈과 열정도 그 빈자리에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신기하게도 생각도 정리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옅어집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 버리기 힘들다면 사진으로 남기세요. 물건의 실체는 사라져도 그 안에 담긴 기억은 당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득 찬 금고나 비싼 가구가 아닙니다. 사랑했던 기억, 즐거웠던 순간들, 그리고 가볍게 비워낸 뒤 얻은 평온한 마음뿐입니다. 짐을 줄이십시오. 가벼운 배가 멀리 가고 짐 없는 나그네가 길을 즐길 수 있는 법입니다. 비움의 미학을 실천하고 나면 당신의 인생 2막은 비로소 완성 단계에 접어듭니다. 주변이 정갈해지니 이제야 비로소 세상의 변화가 눈에 들어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열망이 솟구치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핑계를 버리고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어른으로 사는 법. 당신의 인생 드라마를 가장 화려하게 마무리할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나, 내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라는 말,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멈출 때 인간은 비로소 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0, 80이 넘어서도 눈이 반짝이는 분들을 보셨나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거나 몸이 유별나게 튼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궁금해하는 지적 호기심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평생 먹고 살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자식을 가르치려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등 떠밀리듯 지식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당신의 공부는 오직 당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사람도 없고 취직 시험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궁금했던 것,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는 그 설렘 자체가 노년의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겁이 나시나요? 스마트폰 하나 쓰기도 벅차고 키오스크 앞에서 작아지는 내 모습이 서글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 배울 즐거움이 생겼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디지털 세상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기계 사용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자식 세대와 소통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유튜브로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며 웃음을 나누는 순간 당신의 뇌세포는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움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 외국어를 시작하고 평생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할머니가 시를 쓰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합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오늘 시작하는 것이 하루 더 빠릅니다.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든 복지관에서 춤을 배우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몰입해 있는 그 순간만큼은 노화도 당신을 비껴갈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당신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선물합니다. 은퇴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끝내고 나면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상실감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텔레비전 앞에 앉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은 당신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렘이 있습니다. 오늘 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나야 할 동료가 있고 완성해야 할 숙제가 있는 삶. 그것이 당신을 치매로부터 지켜주고 우울증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입니다. 완벽하게 잘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노년의 도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전부입니다. 그림이 좀 삐뚤빼뚤하면 어떻고 외국어 단어를 자꾸 까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잊어버리면 또 배우면 그만입니다. 그 과정에서 껄껄 웃으며 허당기 가득한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세요. 실패가 두려워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100번 실패해도 한 번 웃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노후입니다.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은 당신이 직접 연출하는 것입니다. 비극으로 끝낼 것인지 찬란한 희망의 대서사시로 끝낼 것인지는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언가를 배우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늙음을 거부하려 애쓰지 말고 성숙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돈과 건강의 강박에서 벗어나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과거와 화해하며 짐을 가볍게 비워낸 당신. 이제 그 가벼워진 양손에 당신의 새로운 꿈을 가득 채우십시오.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찬란한 황금기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젊은 오늘, 가장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홀가분하게 그리고 뜨겁게 사십시오.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 늘 향기로운 꽃길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다짐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서로 응원하며 함께 찬란한 황금기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홀가분하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찬란한 오늘을 응원합니다.